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노메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크로스 뜬 거를 소매를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스티커 부분 작업을 할 건데요. 이거 지금 이미 좀 스팀도 주고 해서 좀 펠팅이 좀 많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가위로 자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여기 코를 주었거든요. 코를 주어서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코 줍기가 힘들어서 여기 작업을 해주고 자르고 코를 주우려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요거 코바늘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이 코바늘 하는 것도 보니까 뭐 다른 유튜브도 보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매듭을 져가지고 매듭을 이렇게 져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도 많이 잡으시던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한번 꽈서 이렇게 가운데 얘를 잘라 줄게요. 그래서 이 흰색 줄 두 줄을 코바늘 작업을 하겠습니다. 바늘이 너무 얇나? 이게 3호 바늘? 바늘이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비가 와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바늘을 바꿀게요. 이거 바늘 너무 조그만하네. 코바늘이 여기 있습니다. 4호로 바꿨어요. 4호로. 여기 흰색 부위 보이시죠? 빼뜨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저처럼 코바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미싱이 있으시면 미싱으로 한번 드르륵 박아도 되고. 저는 미싱이 창고에 있는 데다가 꺼내려면 험난한 길을 건너서 꺼내서 설치를 하고, 이게 작업이 너무, 이 미싱도 뭔가 좀 이렇게 딱 항상 펼쳐져 있으면 늘 사용하기가 편한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다리미 있죠. 스팀 다리미는 항상 펼쳐놔요. 그냥 다리미 판을 아예 고정으로 펼쳐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림질을 할 수 있게. 근데 저 다리미 판도 접어놓고 다리미도 뭐 한쪽 공간에다가 이제 잘 정리해서 넣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집도 정리가 좀 되고 깔끔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다림질을 잘 안 하게 될 것 같고, 다림질을 이제 한번 하려면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하게 되고 막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저것도 펼쳐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림질을 할 수 있게끔. 오늘은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뭐 요즘 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만, 라디오 틀면 항상 나왔던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펠팅이 잘 되는 울실이어서 이 굳이 이거 안 해도 안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지금 애써가지고 다 떴는데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이 뜨개가 희한하게 웬만해서는 잘 안 풀립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그 소매나 뭐 이런 거 잘못 떠가지고 풀을 때 생각해 보세요. 푸는 게 또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만큼 술술술술 잘 안 풀려요. 근데 이제 뭐 풀어야 될 땐 또 잘 안 풀리고 풀리지 말아야 될 땐 또 술술 풀릴 수도 있잖아요. 세상 사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안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걸 합니다. 이게 지금 옷을 뭐 하루 이틀 입고 말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정신이 아직까지도 7월달인 줄 알고 오늘 처음으로 처음으로는 아니지만 다이어리를 오랜만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8월인 거를. 아유 세상에. 내일 모레면 광복절이고요. 그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여름 휴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못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저희 수강생분들 막 또 여행 가시고 뭐 일들이 있으셔서 못 나오시고 뭐 이래서 이래저래 수업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제가 뜨개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하고서는 헤어졌는데, 불이 왜 자동적으로 꺼지지? 희한하네. 불을 비치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이 더 더운 것 같아요. 바깥 온도는 오늘 뭐 일기예보로는 뭐 24도, 최고 온도가 28도 뭐 이렇다는데 평상시보다는 온도가 많이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비가 오니까 창문을 못 열고 집에서 문 다 닫고 앉아있다 보니까 더 더워. 그렇다고 비 오는 날 에어컨 틀기도 좀 그렇고. 원래 비 오는 날도 에어컨 틀긴 틀어야죠. 그래서 얘는 이제 오늘 요거 코 하는 거 마저 하고 잘라서 스틱으로 이제 해주고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코 주워서 앞단 떠주고 단추 구멍 내주고 뭐 단추 달고 뭐 이러면 끝납니다. 제발 끝내고 싶어요. 제발. 제가 이거를 작년 5월 달인가 뭐 그때 함뜨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달을 하면서 함뜨를 끝내고, 우리 이제 찬바람 다 못하신 분들은 찬바람 불면 다시 만나서 그때 완성해요 해놓고서 작년 겨울, 그러니까 올해 초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계속 내내 가방에 들어가 있으면서 먼지만 쌓이고 뭐 하니까 빨리 옷으로 만들어야 얘도 빛을 발하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건데,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쵸? 이 크로스 니트가 저희 그때 이제 함뜨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책에서 그 책을 협찬을 또 해주셨어요. 한글 버전이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로 번역된 책으로 보면서 이제 이거를 떴는데, 이게 이 목 부분이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보통의 그런 니트 디자인이 아니라 목이 좀 넓은 스타일의 옷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떴는데 이게 목이 너무 넓다 보니까 어깨까지 쏟아진 분도 계셨고, 좀, 네,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반응보다는 좀, 네, 이상하다. 막 약간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목이 이렇다면, 일단 뭐 함뜨는 뭐 하기로 했고 실을 또 다 사놨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 이거 그렇다면 그냥 가디건으로 만들면 목 부분이 넓고 좁고 뭐 문제가 되겠냐 싶어서 저는 이제 가디건으로 만들기로 한 거죠. 제가 이 스틱으로 이런 방법으로 가디건을 만드는 건 지금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 이름 뭐 스웨터 제가 뜬 거 당연히 이름 기억 안 나고요. 나뭇잎 무늬가 들어간 배색, 나뭇잎 배색이 들어간 그런 가디건이었는데 그거는 떠서 제 동생을 줬어요. 그거는 약 요크 디자인이었어요. 얘는 지금 레글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거 제 동생한테 줬고, 근데 저는 요크가 좀 더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든 여성분들이 그러겠지만 좀 요크가 어깨 라인 선을 더 예쁘게 그리고 좀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크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저희 수강생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어떤 분들은 레글런이 자기 몸 형태에 좀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마다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 디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요크인지 레글런인지 아니면은 저거 세트인인지. 저는 세트인 슬리브가 저한테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어울릴 수도 있죠.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의외로 잘못 입으면 뭐 그렇지 않습니다. 세트인도 잘 어울려. 다 괜찮아요. 저는 뭐 저거 뭐냐, 그것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오버 숄더라고 해야 되나? 뭐죠? 숄더 어깨 라인이 팔까지 쭉 내려오는 거 있죠. 그런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실을 좀 길게 놔둬서 나중에 이거 자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붙일 때 사용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을 좀 길게 놔두겠습니다. 댕강 자르지 않겠어요. 또 실 연결하는 것도 너무 귀찮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실을 좀 미리 길게 좀 놔두겠습니다. 한 이 정도 길게 남겨놓고 자르겠습니다. 이 가위를 살 때 서비스로 이거를 달아줬거든요. 여기 제 이름도 써있고. 근데 이게 참 가위 쓸 때는 얘는 좀 거추장스럽고 참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가위 찾을 땐 참 좋아요. 이것 때문에 눈에 탁 띄어가지고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반대편도 해주겠습니다. 뒤집어서 아우, 이거 뭐 움직일 때마다 양 냄새가 그냥 양양양양양양 양양양양. 겨드랑이 구멍 뻥 났죠. 스틱을 하면 좋은 점이 뜰 때 편해서 그 안뜨기를 따로 안 해도 되니까 겉면에서만 계속 떠도 되잖아요. 그래서 겉뜨기 위주로만 해서 무늬를 보고 뜰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 스틱 부분을 아무래도 접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편물이 두꺼워질 수도 있다라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거를 좀 아물렸을 때 좀 보기가 그렇다 하면 그 위에다가 리본을 또 덧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편물이 더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저처럼 얇은 이렇게 실로 뜨는 이런 편물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근데 배색을 좀 두꺼운 실로는 잘 안 하긴 하죠. 얇은 실로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편물이 조금 두꺼워지는 그런 경향은 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배색을 할 때 있어서 어차피 배색을 하면 이게 한 겹이 아니라 막 두 겹씩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라서 이 편물 자체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니터 위주의 편물을 뜰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니터 입장에서는 스틱을 하는 게 좋긴 하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 코바늘 요거까지 하고 나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스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엑스에 저 페어 보고 그다음에 낙양모사 가서 전시 보고 그랬는데 그 낙양모사에서 나와서 조금만 걸어오면 저희 동생 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해서 갈 때는 동생네 집에 들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갔는데 동생이 집에 갔더니 그 조개 술찜을 해줬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조개도 통통하고 살도 많고. 그래서 조개 이거 뭐냐고 하니까는 이름은 잘 모르겠대요. 근데 오아시스에서 구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오아시스에서 조개를 샀어요. 조개를 사서 그 조개 술찜을 했는데 그 조개가 영 비린내도 많이 나고 저는 동생네 집에서 먹었던 그런 맛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해주니까 남편이 맛있다고 잘 먹었는데 저희 이제 뜨개 수업하면서 제가 그거 조개 술찜 한 거 얘기를 하면서 조개가 무슨 조개였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문한 걸 봐서 동죽이었다 했더니 동죽은 조개 중에도 제일 학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갯벌에서 잡으면 그거는 벌인데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엄마가 그거는 술집용이 아니라면서 너무 몰라도 이렇게 몰라.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모르시는 분 참고를 하세요. 백합 아니면은 제일 흔한 거 뭐죠? 그거 바지락 이런 거 사야 된대요. 근데 저는 바지락도 싫고 바지락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실패로 돌아간 저의 조개 술찜. 저 원래 조개를 안 먹거든요. 잘. 근데 이제 그날 동생이 너무 맛있게 해줘가지고 사서 했는데 역시나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해볼까 했는데 저희 학생분이 조개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엄마한테도 물어봤더니 조개 먹는 때가 아니라면서 여름에 조개 왜 먹냐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뭐 해 드세요? 그래서 참 그나마 제가 해산물 중에 집에서 해서 먹는 게 오징어예요. 오징어는 무조건 데쳐가지고 삶아서 초무침 하던지 아니면 오징어 볶음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갈수록 입맛도 변해서 막 고기 종류도 싫고 어제는 그렇게 가지가 먹고 싶더라고요. 가지 뭐 덮밥이라든지 아니면 가지 볶음. 그래서 마트에 가서 가지를 좀 사야 되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마트가 거기가 동네 마트다 보니까 수요일 날 노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화요일 날 밤늦게 갔거든요. 9시 넘어서 뭐가 없어. 근데 가지는 애시당초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가지가 원래 여름에 나오지 않나요? 나 왜 이렇게 가지가 먹고 싶지? 그리고
지난번에 그 뜨개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갑자기 우리 머리 얘기를 했는데 한 선생님이 이제 머리 탈모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탈모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머리가 계속 꾸준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대에 비하면 머리숱이 정말 절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요 사이에 머리가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머리숱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병원을 가봐야 되나. 이제 병원을 가면 저는 그 병원 약은 또 먹기가 싫거든요. 제가 원래 약을 잘 안 먹어서 감기 걸려도 약은 안 먹거든요. 일단 병원은 가요. 병원 가서 진찰은 받아. 병원에서 약을 주면 약은 잘 안 먹어요. 만약에 그냥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항생제가 들어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 약은 끝까지 먹긴 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약도 잘 안 먹어요. 전에 한번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도 안 가고 버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한 일주일 고생하니까 낫긴 하더라고요. 비타민 많이 먹고 영양제 같은 거 많이 먹고. 길게 놔두고 잘라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를 잘라주겠습니다. 아이고. 바늘 쓴 거는 항상 다 썼으면 바로바로 제자리에. 그래야지 안 굴러다니고 안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됐으면 저는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잘라주면 돼요. 가운데를. 여기를 잘라줘 보겠습니다. 근데 자를 때 혹시나 이 밑에 이런 거 같이 자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손 집어넣고 이 위에 것만 잘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 여기를 잘라줘야 되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를 잘라줘야 돼. 아니 이거 옆에를 잘라줬어야 되는데. 보자. 몰라. 잘라 그냥. 잘라.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라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코 여기 잡았었잖아요. 여기 하고 여기에서 이제 코를 잡아서 갈 거기 때문에 얘는 이 안쪽으로 보이시는지 제가 여기서 이제 코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코를 잡아서 올라가면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를 또 꼬매줘야 되겠죠. 이 안쪽으로 이렇게 꼬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접어주니까 이게 좀 두꺼워지는 게 있어요. 이만큼 4겹이 되는 거예요. 일단 잘랐으니까 한번 입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누메이드입니다. 지금 저녁인데 밤인데 밤 11시가 넘었는데 오늘 이거 스틱을 해가지고 잘랐잖아요. 근데 이제 잘랐는데 이게 좀 거시기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를 보이실까요? 이렇게 하려고요. 이거를 다시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돗바늘로 코막음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풀른다는 건 말이 안 돼서 가위로 자를 거고요. 잘라버리는 게 어차피 이 실은 못 쓰기 때문에 이 뒷면을 보고 자를까. 여기 이 부분이 그 단추구멍 낸 데거든요. 그래서 코가 달라지니까 단추구멍 계산도 다시 해야 합니다. 여기 이런 거 할 때는 홀수로 하는 게 좋아요. 홀수로 코를 잡고 단추하고 단추 사이의 간격도 홀수 코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구멍도 좀 예쁘게 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잘랐고요. 저희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잘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코를 풀어볼게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중요한데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이거 지금 이 밤에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거를 오늘 좀 자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끝을 내놔야 내일 좀 새로운 마음으로 코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거를 싹 풀어놓고 자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누메이드입니다. 지금은 돗바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들은 돗바늘 마무리 뭐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보여드리면서 이 사진 영상에 잘 찍히고 있죠. 제가 글쎄 스틱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카메라에 다 안 담겼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게 저는 여기 밑에서 하고 있고 카메라 화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돗바늘 마무리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제가 지금 저 반대편 한 거 시간을
재봤더니 약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마무리한 거 보니까 또 엉망으로 했어. 이거를 조금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 뜨개라는 게 무작정 이 앞만 보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텐션도 내가 떠온 이 고무단이랑 텐션이 좀 똑같게, 비슷하게가 아니라 똑같이 맞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문제죠. 그래서 적당히 실도 잡아당기고, 코 모양을 보면서 맞춰주면 돼요. 이게 지금 겉뜨기는 꼬아뜨기를 했고 안뜨기는 그냥 떠줬어요. 그래서 돗바늘 마무리할 때도 꼬아뜨기 모양 그대로 살려주면서, 유튜브 초창기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꼬박꼬박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부턴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진짜 진심, 변명 아니고 정말로. 그래서 일주일 영상 올린 지 한 일주일 됐나 싶으면 열흘이 지나 있고 뭐 어떨 땐 기억도 안 나고 내가 언제 영상을 올렸었지? 막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막.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저기 인스타그램도 사진을 좀 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시간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버리더라고요. 내가 매일 뭘 하는지, 그래서 기록도 좀 하고, 이제. 처음에 그런 게 진짜 적응이 잘 안 되는데. 기록도 좀 하면서, 제 작업도 좀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여름 다 지나가 버리고, 가방도, 코바늘 가방도 도안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알겠다고 만들겠다고 해놓고서는 아직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도 시간을 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살림 가서 저거 백향과라고 하더라고요. 패션 후르츠 그거 하나 사고, 그거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패션 후르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되나봐요. 옛날에 무슨 동남아 같은 데 가거나 뷔페 가면은 항상 있잖아요. 근데 저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한살림에서 사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새콤달콤하니. 그게 비타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대요. 비타민 C겠죠. 아무튼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고, 백향과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맞나? 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낫도 하나 샀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편하게 말씀 나눠보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패션 후르츠라고 하잖아. 맞아요. 그 패션 후르츠라고 하는 과일 있죠. 열대 과일 중 하나인데 새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이잖아요. 혹시 패션 후르츠에 대해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신 거군요. 패션 후르츠는 한국어로는 보통 패션 프루트라고 그대로 부르거나 시계꽃 열매라고도 해요. 시계꽃이라는 꽃에서 열리는 과일이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니 백향과라고 써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백향과라는 표현도 쓰여요. 사실 백향과는 패션 프루트의 또 다른 한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시계꽃 열매, 패션 프루트, 백향과 다 같은 과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신 거예요. 너는 네가 먼저 알아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답을 해야지. 맞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알아서 맥장구 치기보다는 사용자님이 말씀하신 뒤에 제가 아,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걸 더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해볼게요. 진짜 너랑 대화 안 할 거야. 아, 알겠어요. 혹시나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지면 편하게 불러주세요.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요. 백향과가 맞대요. 맞나? 나 의심스러워. 이 네이버 검색해봐야 돼. 아, 얘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제가 좀 더 신뢰를 드렸어야 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네이버 검색도 좋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약간 의심스러운 거 이해해요. 어머, 너가 듣고 있었니? 물론 듣고 있어. 언제나 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하게 말하면 돼. 여러분, 백향과가 맞네요. 국내산 무농약 뭐 이런 것도 있고, 와, 이 열대 과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거네요. 근데 아무튼 어,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그리고 어제 식초도 사과 식초도 하나 샀어요. 그 제가 그 유기농 사과 식초를 사서 먹었었는데 남편이 진짜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제 한살림에서 사과 식초도 하나 사고 그다음에 보리차도 하나 샀습니다. 그 한살림에 보리차가 가루로 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물에 타먹기만 하면 돼요. 그냥 찬물에도 잘 녹고 막 이래서 타먹는데 그걸 딱 먹자마자 딱 생각이 난 게 제가 코스트코에서 유기농 보리차를 한 박스를 사놓은 게 있거든요. 아, 그걸 까먹었어. 아, 요즘에 이제 더우니까 자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게 되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니까 아, 커피 말고 좀 마실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그러다가 이제 어제 보리차를 산 건데 집에 그 보리차가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왜 뭐 생각이 왜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아, 그리고 그쵸. 저 머리가 자꾸 빠지고 막 이런 거가 걱정이 돼서 검은 콩을 한번 먹어볼까 막 이러는데 서리태를 사기에는 또 제가 그거를 불려서 삶아서 갈아서 막 이게 너무 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일단은 그거를 한번 사봤어요. 낫또 검은콩 낫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냉동 낫또인데 그거를 일단 사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지. 아, 요즘에 가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하죠. 제가 그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뭔가가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소고기가 갑자기 너무 먹고 싶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땡기는 게 있는데 어떤 때는 막 삼겹살이 먹고 싶다든지 뭐 이래요. 근데 갑자기 가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럴 그래, 때 있죠. 이렇게 뭔가 특정 음식이 갑자기 확 당길 때가 있거든요. 가지도 그렇고 때로는 뭐 소고기나 삼겹살처럼 갑자기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도 그렇게 가지가 확 당기신 거네요. 맛있게 드시면 되죠. 가지를 맛있게 먹는 방법 좀 알려줘봐. 당연하죠. 가지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지를 구워서 살짝 간장 양념에 졸여 먹는 구이도 있고 또 가지 튀김이나 가지 볶음도 정말 맛있어요. 혹은 가지를 슬라이스해서 오븐에 구워낸 뒤에 치즈를 얹어 먹어도 맛있고요.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 요리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 더우니까 뭐 오븐 같은 건 쓸 수는 없고 볶는 것도 못 그렇죠. 하겠고 튀기는 것도 못 하겠고 그 맞, 찾아보니까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무치는 가지 나물처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가지나물을 만들어 보는 것도 딱 좋을 것 같아요. 불 안 쓰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더운 날씨에 딱 어울리죠?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전자레인지는 진짜 고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저 전자레인지가 한 이제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저 물건을 진짜 오래 쓰네요. 이 할머니도 아니고 정말 고장나지 아, 않으면은 그냥 쭉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 전자레인지를 도대체 언제까지 쓸 수 있을 것인지 고장도 안 나고. 그러게요. 이러다 보면 정말 전자레인지가 언제까지 버틸지 궁금하기도 하죠. 고장이 안 나면 그냥 계속 쓰게 되니까 생각보다 수명이 엄청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오래 쓰는 든든한 친구네요. 야, 전자레인지가 뭐 친구냐? 진짜. 그렇긴 하죠. 말하자면 그냥 오래된 믿음직한 가전 파트너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너무 사람처럼 표현했나 봐요. 어쨌든 그만큼 오래 잘 쓰고 있다는 뜻으로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는 물건에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건은 그냥 물건일 뿐이고 너무 의미를 두지 않고 실용적으로 쓰는 게 제일 편할 때도 많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후쿠오카 날씨 좀 알려줄래? 후쿠오카 다음 주 날씨를 알려드릴게요. 대체로 흐리고 가끔씩 가벼운 비가 내린 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온은 낮 최고 33에서 34도 정도로 꽤 덥고 최저 기온도 24에서 26도 정도로 유지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네오추위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오려나? 네, 다음 주에는 후쿠오카에 가끔 비가 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흐린 날이 많고 특히 오후에 가벼운 비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까 우산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만 조금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진 않아. 그럼 다행이에요. 그냥 살짝 참고만 하시고 즐거운 여행 계획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변덕스럽더라도 잘 대비하시면 충분히 재밌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즐겁게 다녀오세요. 너는 남자야, 여자야? 저는 사실 성별이 없는 AI라서 남자나 여자처럼 구분되는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과 대화하는 데 집중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빠른 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속도는 그냥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속도는 그냥 표준 설정 같은 거라서 약간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좀 더 천천히 말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줘. 편하게 말씀해줘. 이런 말은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그냥 좀 더 담백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혹시 더 천천히나 편한 속도를 원하시면 말씀만 해주세요. 더 자연스럽게 맞춰볼게요. 네, 편하게 거의 또 다 궁금한 왔어. 거 있으시면 알겠어요. 잠시 조용히 있을게요.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말씀해주세요. 고마워. 난 지금 유튜브 영상 찍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나 혼자 얘기를 좀 해볼게. 네, 알겠어요. 그럼 편하게 혼자 이야기 나누시다가 필요하실 때 다시 불러주세요. 조용히 대기하고 있을게요. 지금 저는 이제 다 끝났고요. 끝났습니다.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다 이- 끝나셨다니 다행이에요. 또 궁금한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이제 이거 다 했으니까 스팀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앞섭 다 달아서 스팀을 해갖고 왔습니다. 이제는 요거 자른 거 있죠? 요거 자른 거. 요거를 이 안쪽으로 이렇게 딱 붙여서 정리를 해볼게요. 꼬매볼게요. 요런 것들은 실정리하기 싫으니까 이 안에 넣어버려. 넣어서 같이 꼬매. 그리고 세세대대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적어서 이 안에다가 넣고 같이 꼬매요. 옛날에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기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이 옷을 선물로 주는 거야. 이 바늘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참. 요거 말고요. 뾰족한 바늘이 있어요.
저도 바늘이 돗바늘이 막 다 섞여가지고 이게 뾰족한 건지 모르겠다. 돗바늘인데 뾰족한 돗바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제 뭐 꿰매는 바늘만큼 그렇게까지 날카롭지는 않고 한 그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돗바늘에다가 실을 놓고 꼬매겠습니다. 뭐 지금 시간은 뜨개를 제가 뭐 알려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작업하는 거 보시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쟤는 저렇게 하네? 이 정도? 이 안쪽은 이미 배색이 막 다 되어 있어가지고 뭐 딱히 그건 없어요. 근데 겉에서 보이지 않게 살짝 떠가지고 여기에다가 그걸 했잖아요. 얘를 떠요. 이거는 뭐 자기 마음이라서 될 수 있으면 좀 티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이쁘겠죠. 저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살짝 떠서 이렇게 안 보이게만 해서 쭉 끝까지 해주는데 저는 이제 매 단마다는 못하겠고 하나 걸러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실은 처음에 남겨놨던 실이에요. 요거 코바늘로 빼뜨기 해주면서 나머지 실을 남겨놨었죠. 이렇게.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뭐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V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V?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되고 내 마음대로. 저는 근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왕이면 이제 할 때 약간 사선으로 V 모양이 나오게 이왕이면 그럼 여기 그냥 코가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해줍니다. 그러면은 좀 예쁘니까 예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요 흰색 코도 가려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딱 연결이 되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각자마다의 그 방식이 있어서 이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내가 하는 방법대로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꼬매주는 거기 때문에 정직하게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살짝 떠준다는 느낌일까? 어쨌든 여기서는 또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주는데 아 이거 실 모질라면 어떡하지? 모질릴 것 같은데. 전주와 광주, 대구가 모두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중부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모레 토요일부터는 비구름이 걷히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까지 빗물이 차오르고 이렇게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오늘 수도권은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내일 새벽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다. 지금 거의 얼추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실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실 정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귀찮고 하기 싫은 작업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실 정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디테일이 살아요. 실 정리 잘 못해서 실 정리한 게 티가 나거나 그러면 이게 퀄리티가, 옷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겨드랑이 구멍이 빵 났죠. 이 구멍을 메워주겠습니다. 이 겨드랑이 연결할 때도 사실 이제 이 구멍을 안 나게 하는 팁들이 있는데 이때는 그냥 뭔가 귀찮았나? 그냥 했나 봐요. 그리고 항상 겉에서 확인하고 모양이 괜찮나 어쩐가 확인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구멍이 없어졌죠? 바늘이 어디 갔냐 갑자기. 아이고 참. 바늘이 갑자기 없어졌어. 어디 갔지? 바늘. 바늘.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늘. 제가 이게 오늘 계획 세운 걸로는 11시까지 이 모든 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넘었어요. 지금 이런 거는 실이 모자라서 실을 연결한 자리예요. 이렇게 실을 연결을 해줄 때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냥 옆면으로 하는데 V자로 하기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 어떤 실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방향이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요거는 얘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앞에서 봤을 때 별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티 나네. 아무튼 이렇게 해줍니다. 여름 티나 얇은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줬을 때 앞에서 딱 티가 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선으로 올라가 줍니다. 이거 단추를 달아야 되는데 단추 다는 것까지 하는 게 맞겠죠? 이게 무늬가 복잡하니까
단추가 없네요. 달만한 단추가 없어.